김창수 대표님은 현재 잠실 실내 스키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공과대학 항공우주학과를 졸업하셨고, 전 대한스키협회 이사, 그리고 전 대한스키 지도연맹 부위원장을 하셨고요. 어, 피스의 프리스타일 비저지를 자격증과 그다음에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레벨 3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스키 저널 관련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스케 김창수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스키 잡지에 대한 리뷰입니다. 리뷰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키 잡지란 거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스키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93년도부터 이제 98년도까지 IMF 전까지죠. 이제 다양한 잡지들이 생겼지만은 지금은 다 아쉽게도 다 폐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스키 잡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스키의 흐름을 아는 건 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좀 상당히 아쉬운 점이고요. 이런 점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서양 잡지 같은 경우 이제 뭐 스키어, 파우더 이런 잡지를 많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스키 잡지라든가 파우더, 스키 캐나다 잡지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것도 보면 영국 잡지인데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잡지, 뭐 그 독일 잡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출판 문화가 전세적으로 이제 많이 그 다운되다 보니까 이런 잡지들이 뭐 월간지보다는 약간 개간지 혹은 온라인판으로 전환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좀 잡지를 이제 어떤 실물 잡지를 내고 있는 건 어떤 뭐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출판의 왕국이라 그러죠. 그만큼 이제 많은 출판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버블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스키 잡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잡지들이 보면 여기 보면은 스키 저널이라는 잡지가 이제 1996년도에 발간이 돼서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올림픽 하는 2018년도에 폐간이 됐습니다. 한 60년 정도 이제 역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키 그래픽이라고 있는데 이게 78년도에 이렇게 창간을 해서 뭐 지금도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키어라든가 여기 스키 잡지 같은 경우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한 1년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잡지가 되버렸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그 월간지 중에 하나인데 이 잡지를 제가 90년대 말부터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기술을 이제 많이 월드컵 스타일로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그 스키 그래픽에 나왔던 그 기사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 스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일본 스키가 인터 스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일본 그 스키 그래픽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쪽에서 큰 이슈는 뭐냐면은 2024년도 올해죠. 올해 이제 11월 달 거에 나오면은 일본 스키 교정이 10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4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게 마지막인데 올해 이제 2024년도니까 10년 만에 개정됐고요. 올해가 또 뭐 일본 스키 연맹, SAJ죠. 이게 창립이 100주년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아마 이제 발행을 한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스키 교정이 있고요. 여기 뭐, 안전 교정이죠. 그리고 이제 스노보드 교정도 해서 세 권이 한꺼번에 이제 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용은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아마존에 가시면은 이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한번 이렇게 그림도 보시고 요새는 이제 사진 찍어서 보면 번역하는 그런 어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이제 교본들인데요. 여기 뭐 독일 교본도 있고요. 이제 오스트리아 교본, 영국 교본이죠. 그다음에 여기 뭐 캐나다, 미국, 스위스, 뭐 호주 교본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교본들이 다 보면은 2010년대부터 한 2020년대 초 정도까지 다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걸 이제 새로운 교본이 없나 한번 찾아보고 또 뭐 이베이 같은 데 제가 많이 뒤져보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좀 종이 교본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키 산업 자체가 많이 침체가 되면서 어떤 뭐 사실 미국 빼놓고는 이제 스키 산업이 많이 다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스키 협회가 침체되면서 이런 거에 좀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매체가 많이 발전을 했죠. 온라인 매체 발전, 뭐 유튜브라든가 뭐 SNS가 발전하면서 어떤 이런 잡지나 어떤 그런 교본보다는 조금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좀 참고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사실 스키 기술이, 카빙 스키가 생겨난 이후로부터 아주 급속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의 어떤 그런 장비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거의 이 기술, 스키 기술의 끝판왕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카빙 스키가 한 95년도 정도에 이제 생겨난 이후로 한 30년 가까이가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쓰고 있는 뭐 월드컵 기술이라든가 인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기술들이 거의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카빙 스키로 봤을 때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더 이상 발전할 거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뭐 스키뿐만 아니라 어떤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뭐 골프라든가 뭐 테니스, 자전거, 인라인 뭐 이런 쪽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0년 만에 교본을 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야 이게 참 교본을 내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교본을 냈다는 거는 참 이렇게 부러운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스키 교정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80년대 교본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카빙 스키가 생기면서 90년대에 이제 카빙 스키에 맞는 지도법에 대한 교본.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전에 좀 논란이 많았던 하이브리드 스킹에 대한 그런 교본도 있고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스킹 이후에 다시 바깥발로 가면서 이제 2014년도에 만들었던 교정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주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일본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기술이 월드컵 기술을 이제 약간 이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인터에 접목시키는 기술인데 거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제 어떤 센터 포지션 그리고 하중 동작, 엣징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초 기술 뭐 정말 스노우 플라워 A자부터 시작해서 11자 패러렐 턴 그리고 이제 카빙턴까지 하나의 흐름과 어떤 신체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정립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정립한 게 거의 보면 지금 이제 일본 인터스키 쪽이 추구하고 있는 정말 약간 어느 정도 완성도가 이제 거의 끝판왕에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교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14년도 교본입니다. 예, 10년 전 교본인데 자세가 살짝 수경으로 빠져 있고 약간 스키에 좀 사이드 컷에 좀 의존하는 살짝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안쪽으로 기울어서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이게 교정에 맞는 기술인가 싶은 느낌도 있을 정도로 약간 지금 이제 현재 기술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어색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바뀐 교본이거든요. 자, 조금 더 스퀘어가 이제 약간 센터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체의 수직 운동을 이용해서 스키딩이지만은 기초 패러렐이지만은 조금 더 스키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요새 이제 보면은 이제 기초 패러렐을 베이직 패러렐로 이번에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스키딩을 이용하는 턴인데 봤을 때는 카빙 자세나 스키딩 자세나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베이직 패러렐에서 조금 더 이제 중상급 슬로프에서 속도를 낸 건데 거의 카빙 자세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엣지를 주거나 아니면 가압을 좀 많이 하면은 거의 카빙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정말 베이직의 어떤 지금은 이제 스키딩의 베이직이고 요건 다시 이제 2014년도 이제 교정인데요. 약간 엉덩이가 좀 뒤로 빠져서 후경이면서도 전반부에 좀 안쪽에 좀 기울기가 나오는데 조금 안쪽으로 기댄 느낌이 들고요. 요건 이제 카빙 쇼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사이드 컷에 좀 의존하는 느낌이 있고 이제 밴딩 동작을 사용하다 보니까 스키의 휘어짐을 잘 못 쓰는 게 보입니다. 다 바뀐 교본이죠. 그래서 이제 롱턴에서 카빙으로 가는 장면인데 신체의 수직인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키의 어떤 토션과 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스키어가 적극적으로 스키를 컨트롤하면서 정말 이제 월드컵 선수가 게이트를 타는 그런 느낌으로 스킹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턴이 끝나고 스키의 휘어짐을 이용해서 다음 턴을 연결하고 적절히 이제 중심도 하는 게 보이고요. 그 쇼턴이죠. 이제 카빙 쇼턴인데 쇼턴과 롱턴이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쇼턴에서도 뭐 스키의 스키딩보다는 스키의 휘어짐과 엣지 각도에 의한 어떤 토션이라든가 아니면 텐션을 이용해서 스키의 휘어짐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강한 어떤 그런 월드컵 스키어가 타는 어떤 그런 느낌의, 쇼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종합 8강이라 그러죠. 저희가 이제 먼저 리듬 변화인데, 롱턴과 쇼턴에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의 변화가 거의 없이, 그냥 쇼턴이 바로 롱턴의 어떤 형태를 줄인 것이, 쇼턴으로 가는 느낌. 그래서, 쇼턴과 롱턴이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키어는 이제 다케다류로서 이번에 최초로 5연승한 스키어인데 이번 교본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 다케다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물론 약간 자세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옛날 교본처럼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키 교정이 보면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나온다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내용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10년 만에 바꿨는데 봤을 때는 어떤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은 보였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토픽이었고요. 자, 다음 토픽을 보겠습니다. 다음 토픽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기선전, 기술선수권대의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인데, 이게 2024년도 5월호입니다. 5월호 같은 경우 4월 10일 날 발간을 하는데, 그 루스지에서 이제 기선전이 3월 14일 날, 15일 날 끝났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분석을 냈다는 건 참 대단하다는 생각, 진짜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본 스키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시 하는 건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뭐 다케다류라든가 여기 뭐 사이토 케이야 뭐 여기 이제 뭐 가와카미 유키라든가 뭐 오쿠무라 슌처럼 신진과 어떤 그런 베테랑의 대결로 몰아가서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시합을 뛸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래서 어떤 점수가 나왔고 어떤 보모 자기가 좀 더 뭐 디프레스가 됐고 좀 더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해서 어떤 그런 기술 선수권 대회를 드라마 해가지고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그런 만든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컷으로 끊어서 이게 보면 이제 롱턴이라든가 미들턴, 미디움턴이죠. 그리고 이제 숏턴, 목을이고 요거는 이제 그 숏턴인데 이런 부분을 끊어서 기술 분석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잡지에서 봤을 때 요새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길 선수권대에 쩌찌를 했던 갓다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하나 이제 코멘트를 넣으면서 이런 선수들이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이제 뭐 기술을 임했는지 왜 점수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걸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이런 메커니즘을 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뭐 레슨이라든가 장비를 살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턴 종목인데요. 이제 보면 새끼 아래 이붓기라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젊은 선수 중에서 이제 주축이 되는 선수인데, 턴 전반에 보면은 이제 턴 후반부에 직선적으로 빠져나와서 턴 전반에 깊은 엣지 각도, 그리고 이제 수직 운동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직 운동의 크기가 큼으로써 그만큼 스키가 좀 많이 휘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속도가 많이 큰 그런 턴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급사면인데 거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어떤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어떤 프레셔링이라 그러는데 압력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이게 선수가 내려온 다음에 자기가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탔는지 어떤 뭐 슬로프 조건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인터뷰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 이 선수 같은 젊은 선수 이제 야마다 쿄스케는 선수인데 조금 이제 아까 방금 전 새끼하라보다는 이제 조금 얕게 턴을 했어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약간 이 턴 마지막에 좀 앵글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스키가 좀 많이 튀면서 말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좋아하는 편 아닌데 그래도 보면은 턴과 턴 사이 어떤 이어짐이 스키가 튀지 않고 잘 이어져서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다케다류의 어떤 쇼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술 선수권대회에서 가장 잘 턴, 뭐, 다 종목을 합쳐서 이 쇼턴이 제일 잘 탄 쇼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정말 월드컵, 이제 다케다류가 월드컵 옛날에 10점대까지 갔었는데, 이제 쇼턴에서, 이제 회전에서, 턴 마지막에 이제 보면 스키가 빠져나가면서 다음 턴으로 직선적으로 연결하고, 그러면서도 얘가 타이거 사면인데, 정말 29도의 직벽이거든요. 스키가 튀지 않으면서 탔던 어떤 그런 부분. 이제 가와카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 이제 회전을 주종목으로 하는 이제 알파인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보면 정말 이렇게 거의 게이트에서 정말 그 게이트 치고 나가는 그런 동작처럼 깊은 카빙 쇼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키를 조금 턴 마지막에 말아 올라가는 느낌은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선수와는 확실하게 다른 깊은 각도의 어떤 회전각과 그리고 턴 호흡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보면 탑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고, 방금 전에 다케다루는 약간 테일을 많이 쓰는, 테일과 전체적으로 쓰는 느낌입니다. 미들턴인데 회전 스키로 미들턴을 하기 때문에 스키가 좀 지나치게 말리거나 속도가 많이 났을 때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게 미야모토 선수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선수 출신인데 정말 그 깊은 각도라든가 아니면 신체 수직 운동의 크기가 상당히 커가지고 약간 신진다운 그런 어떤 그런 박력 있는 그런 턴을 보여줘가지고 3등 279점에 고득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쿠무라 슌 선수죠. 이번에 이제 2등을 했는데요. 뭐, 정말 이렇게 턴 전반부에 정말 깊은 내경각을 만들면서도, 내경각을 만들게 되면 후반부에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데, 그런 각도를 잘 만들어서, 깊으면서도, 그 다음에 빠른 회전. 지금 약간 오른발이 털리는 건 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280점의 고득점을 받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전반부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후반부에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후반부에 약간 뒤꿈치를 쓰면서, 키가 잘 빠져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선수권대 봤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일본 기술선수권대회는, 정말 일본 잡지를, 정말 기선전이었으면 일본 잡지는 벌써 문 닫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고, 이런 분석이 나옴으로써, 이런 선수들이 이런 기술을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걸 나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 여기 잡지에 보면 또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기선전의 이모저모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주니어 어린이를 위한 이제 텐트를 설치해서, 뭐 어린이 놀이방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부모랑 어린이가 같이 왔을 때 어린이 잘 놀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뭐, 한국 대몬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대몬들이, 기존엔 전주만 뛰다가, 이번엔 정말 실제로 시합을 나갔었는데, 슈퍼파이널에 뭐, 김현태 선수가 나와서 정말 고득점을 받았고, 그 활주가 상당히 정말 인상적이었다. 뭐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슈거리들이 있어서 어떤 소소한 재미를 잊지 않는 게 또 보면 일본 잡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마찬가지 이것도 기선전의 연장선상인데 2024년 6월호입니다. 마찬가지 어떤 젊은 선수들, 영건들이 떤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면 뭐 한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영건들이 어떻게 이제 급사면에서 풀 카빙으로 이제 스키를 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오쿠무라 슌이라든가 여기 뭐 여기 치바사 선수, 그다음에 뭐 사이토 케이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 분석을 했는데요. 기술 분석을 한 사람은 이제 요시오카 다이스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밴쿠버 올림피아드 나갔었죠. 올림피안이면서도 또 일본 기선전에 3회 정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자기는 이제 벌써 은퇴했죠. 은퇴했는데 자기 후배들의 어떤 거를 보면서, 어떻게 타고 있고 정말 인상 깊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되시면 돼요. 일단 메인은 봤을 때는 회전 전반에 라인이 옆으로 이렇게 스키를, 탑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테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스키가 라인이 뭐 당연히 카빙이다 보니까 당연히 라인대로 가면서 잠시만요. 네. 라인대로 가면서 이렇게 약간의 스키의 롤을 이용해서 약간 토션을 이용해가지고 스키를 최대한 많이 쉬게 해서 이 환도대로 아까 뭐 여기 김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앵글 오브 어택이 거의 뭐 0도에 가깝게 턴한다는 게 어떤 그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는 뭐 회전 이제 전반부에 좀 더 빠른 설명 캐치, 그러니까 몸이 뒤로 옛날처럼 후경으로 빠져서 어떤 테일을 쓰는 게 아니라 탑부터 들어가면서 탑이 휘면서 털면을 캐치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포지션, 어떤 에이펙스에서 최대한 스키가 많이 휘어서 큰 엣지 각도를 만들어서 스키가 활처럼 쉰 다음에 이 활처럼 쉰 거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신체에 적절한 어떤 스퀘어 포지션, 가벼운 외양경을 써가지고 신체를 어떤 길게 유지해서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거를 밴딩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몸을 일으키면서 약간의 수직 운동을 이용해서 이 휘어짐을 다시 스키의 어떤 활주력으로 만든다. 몸이 뒤로 안 빠지게. 이 세 가지 뭐 저희가 다 지극하게 알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인데 이런 포인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사면에서도 샤프하게 슈프를 만들어서 어떤 그립이라든가 스키의 어떤 그런 엣지, 토션을 주거나 텐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바로 이제 어떤 활주력으로 바꿨다. 뭐 그런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여기 뭐 이제 뭐 한다 치바사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턴 전반부와 턴 후반부에서 정말 깊은 엣지 각도를 만들었다. 근데 사실 이게 턴 전반부라든가 전반부에 깊은 엣지 각도를 만들려면 이전 턴의 후반부에서 스키가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직선적으로 스키가 너무 말아 올라가게 되면은 이 중심이 위로 뜨기 때문에 회전 전반부에 설면을 좀 캐치하는 게 늦어지고 깊은 엣지 각도를 만들기 어렵는데 어쨌든
턴 전반부와 중후반부에서 깊은 엣지 각도를 만든다. 그다음에 오쿠무라 수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더 카빙성이 많다. 그래서 스키가 최대한 많이 쉬었다가 이 쉬어짐을 이용해서 다음 턴 연결한다. 결국은 이제 오쿠무라 선수처럼 턴 후반부에 쉬어짐과 어떤 이런 스키의 런이 있어야지만 이 한다 치바사 선수처럼 턴 전반이나 후반에 어떤 깊은 엣지 각도를 만들 수 있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토 케이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 센터 포지션으로 많이 탄다. 이렇게 약간 전후 밸런스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센터 포지션에서 스퀘어한 자세, 뭐 너무 뭐 정경이나 후경 혹은 외양경이 많이 나오지 않는 자세로 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항상 중심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드러운 동작을 할 수 있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다 키슈 선수라는 선수인데 원래 텔레마크를 탄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뭐 좀 약간 좀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뭐 전후 밸런스가 좀 깨지더라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타면서 어떤 자유자재로움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떤 이제 한다 찌바다 선수인데요. 이 선수 이제 뭐 나가노 그쪽 출신인데 예, 턴 마지막에 보면 깊은 엣지 각도를 만들어서 이 스키 휘어짐을 만들어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서 턴호가 좀 지나치게 얕아졌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약간 이제 살짝 후경이다 보니까 탑이 안 파고들어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턴호가 좀 얕아진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쿠무라 18년 신 선수죠. 예, 턴 마지막에 스키가 잘 쉬었다가 이 스키 휘어짐을 어떤 스키가 지금 빠져나갈 때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 어떤 빠져나가는 빠름으로 만들어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모글이 조금 약한 선수인데 앞으로 이제 모글을 좀 이제 보강하게 되면은 정말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이토 케이아 선수 상당히 센터 포지션을 타면서 전 운동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스키에 센터에 서가지고 탑부터 테일까지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나쁜 눈에 서서도 중심이 항상 센터에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많이 깨지지 않고 스키를 탈 수 있었다.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약간 뒤꿈치 쪽, 테일 쪽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저 오른발 할 때 보면 약간 스키가 걸리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더 살짝 테일 쪽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빠져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선수. 아까 이제 아나다 키슈 선수인데요. 정말 몸이 안쪽으로 특히 이제 맨발 바깥발일 때 안쪽으로 가면서 밸런스가 깨지는데 이걸 다 잡고 또 가끔은 이제 몸이 업하면서 뒤로 좀 빠지는데 그걸 또 이렇게 스키를 끌어당겨서 탑부터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 선수는 정말 신체 능력이라든가 감각이 상당히 좀 뛰어난 선수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연건들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갖고 있어서는 이제 우승을 못 하는데, 다케다 류 선수 같은 경우 이런 선수들이 갖고 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정말 어떤 뭐 회전의 깊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카빙성이라든가 어떤 뭐 자유자재로움, 부드러움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다케다 류가 5연승이 가능했다. 어떤 그런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타이거 코스 29도 정도인데 정말 완사면을 타는 것처럼 부드럽고 그러면서 샤프하게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슈가 이제 뭐 시대별 쇼턴의 변화인데 어떻게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뭐 마무리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보면 이제 2024년 3월호죠. 이제 올해 3월호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일본에서 했던 이제 카빈스키 전부터 해서 지금 이제 2020년대까지 시대별로 쇼턴이 어떻게 변했냐. 뭐 이제 뭐 여기 뭐 쇼와 해세, 레이와 뭐 80년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000년대, 2020년대 쇼턴의 변화에 대한 어떤 걸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면 이제 보면은 여기 뭐 사토 유즈라고 해서 이제 가라 유자와라고 스쿨이 있어요. 거기 교장을 하고 있고 거기 뭐 이제 여기 뭐야 미쿠 선수, 그다음에 여기 남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갑자기 여기 이제 오쿠무라 슌 선수인데요. 해가지고 보면은 시대별로 쇼턴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사항은 뭐냐면은 항상 이제 센터 포지션을 잘 유지해라.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이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900 이제 80년대죠. 80년대 보면 같은 경우는 그때는 노멀 스키 시대죠. 컨벤셔널 스키 시대다 보니까 어떤 상하의 어떤 업다운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어떤 피보팅을 다리의 어떤 하체의 피보팅을 많이 사용해서 스키의 방향을 많이 밀어서 스키딩을 많이 사용하고 엣지는 턴 마지막에만 살짝 주는 어떤 그런 쇼턴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지나서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카빙 스키가 발전하면서 초창기에는 이제 보면은 이런 옛날 기술에다가 플러스 아파
카빙 스키만 신었기 때문에 턴 전반부에는 이제 크게 지나치게 업을 이용해가지고 스키를 슬라이딩 시켰다가 후반부에 강하게 엣지 주는 이제 그런 기술을 처음에 썼었죠. 그러다가 월드컵 선수도 부상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 기술이 점점 바뀌면서 상하 운동이 좀 줄어들고 조금 스키의 리바운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밴딩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2020년대 와서는 이 시대 선수들은 이제 처음부터 카빙 스키를 신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리타 코야 선수인데 회전 후반부에 어떤 직선적으로 빠져나와서 이 직선적으로 빠져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이용해서 회전 전반부에 스킬 엣지를 깊게 세팅하고 그리고 좀 강한 하중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런 등척성을 이용한 강한 하중을 이용해서 스키를 최대한 많이 휘게 만들어서 롤을 이용해 가지고 스키의 어떤 회전 반경보다 더 작은 회전 방향의 쇼턴을 한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만큼 이제 또 회전 전반부에 풀라인 방향으로의 어떤 중심 이동이 커졌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가 뭐 이게 일본의 연호인데요. 이제 뭐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쇼턴의 변화를 간단하게 보여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부터 이제 간단하게 인트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에 활약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카빙 스킬을 신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르고 이제 2000년대 어떤 쇼턴을 데뷔하는 부리야마 미쿠 선수고요. 요거는 이제 모리타 코야라 그래서 이제 2020년대 어떤 쇼턴을 보여주는 여기 이제 오쿠무라 슈운 선수죠. 약간 다 발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80년대 쇼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80년대 정말 오래된 건데 이게 보면은 27회 기술 선수 건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메이셔널 스키이기 때문에 턴 전반은 거의 뜨듯이 바꾼다. 마지막에만 이제 엣지는 강하게 임팩을 주면서 어떤 이제 짧은 쇼턴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그때 웨데린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쇼턴을 구사했던 시대가 됐고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카빙 스키를 신었을 때는 이제 물론 그때보다는 약간 라운드하게 가지만은 그때 메커니즘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옛날 쇼턴을 80년대 쇼턴을 카빙 스키로 표현하다 보면은 전반부에 큰 스윙을 이용해서 스키의 방향을 바꿔주고 후반부에 짧게 엣징을 주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초중급자가 지금도 어떤 급사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면은 어떤 웨델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쇼턴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뭐 웨델은 베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2000년대 어떤 이제 쇼턴인데요. 그때는 이제 카빙 스키가 새로 나오면서 좀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상하 운동도 많이 사용하고 전반부에는 약간 스키딩을 많이 쓰고 후반부에 엣지를 많이 주는 어떤 이제 이런 쇼턴이었는데 이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 쇼턴이었는데 요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 게 점점 이제 스키의 성능을 이제 카빙 스키, 회전성 회전 카빙 스키가 나오면서 어떤 조금 더 이제 보면 전반부터 좀 더 사이드 컷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하는 약간 이런 네일턴 느낌의 어떤 쇼턴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 그게 2000년대 어떤 그런 2000도 상당히 제일 많이 기술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와서 턴 마지막에 엣지를 강하게 쓰면서 어떤 리바운드를 이용하고 아까 이제 80년대보다는 조금 더 상하 운동이 줄어든 그런 어떤 약간 밴딩성 느낌의 어떤 쇼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인데요. 2020년대 같은 경우 이제 카빙 스키로 처음부터 스키를 탔던 세대가 만들어낸 쇼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턴 후반부에 직선적으로 빠져나와서 직선적으로 나오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회전 전반부에 이제 깊게 엣징을 세팅을 하고 스키를 휘게 많이 만들어서 보다 카빙성이 높은 그러면서도 어떤 스피드가 빠른 쇼턴을 구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회전 전반부에 이제 좀 더 폴라인 방향으로 중심을 많이 이동시켜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스키를 막 이렇게 스윙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스키의 엣지를 많이 세워주는 롤 동작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스키가, 자연스럽게, 휘면서 약간, 카빙이 될 수 있게 그런 기술을 구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 일본 스키 잡지가 이제 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게렌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다 이제 개간지로 볼 수 있고 유일하게 월간지로 나오는 건 이제 그래픽인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이제 앞으로 사실은 아무리 일본이 출판의 왕국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잡지의 미래는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스키어로서의 어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잡지가 계속 나와서 또 한국도 새로운 잡지가 좀 뭐 창간돼가지고 어떤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아이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마찬가지로 질문이 따로 특별히 들은 게 없어서 예, 제가 따로 발표 시간 좀 더 길게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일본 스키와 또 이제 스키 변화를 쭉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의 이번에 교본 바뀐 거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일본 롱턴 이름이 다이나믹이란 말이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체계가 오스트리아 교본 체계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약간 예전 방식으로 저희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다 자세히 저는 아직 책을 못 봐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고 마치시면. 사실 이제 일본 스키는 오스트리아 스키의 항상 그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보면 바뀐 교본도 보면은 오스트리아 스키 교본의 어떤 그런 순서는 일단은 입문 기술, 그린이죠. 그리고 초급 기술, 블루, 중상급 기술, 상급 기술, 레드, 그다음에 최상급 기술을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술의 어떤 지금도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체계 보시면은 약간 색깔별로 섹터가 달라요. 다르고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오스트리아 스키의 어떤 그 영향을 받으면서 한 60년 정도를 기초 패러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제 인터스키를 기초 스키라 그러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리고 이제 이전 교본에서는 어떤 카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카빙이란 뭐 지금도 쓰고 있긴 한데 이번에 이제 교본이 바뀌면서 기초 패러렐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바꾸고요. 그다음에 베이직 패러렐을 바꿨습니다. 베이직 패러렐 바꿨고 이전 교본에서 이제 카빙 어떤 그런 그 패러렐이라는 말은 그 말보다는 이번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패러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나믹 패러렐이 어떤 카빙인데 다이나믹 패러렐에 어떤 롱턴, 쇼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하면서 이제 얘네가 일본이 그 월드컵 기술을 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이루고 싶었던 기술을 만든 원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용어를 기초 패러렐이라는 용어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오스트리아와는 약간 다른 예 그런 어떤 길을 나름대로 추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이렇게 저희 웹이나 이네 분의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보답해 드리는데 들리진 않으시겠지만 큰 박수 쳐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100여 분의 저희 참여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스키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도자연맹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웨비나가 앞으로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회의가 끝나면 아마 나가실 때 간단한 설문이 있을 겁니다. 그 설문을 참여해서 뭐 한 1분 정도의 설문이 있는데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다음 행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첫 번째 스키 사이언스 웨비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